5에 보시면 이제 조건부 확률 성질을 좀 정리할 건데요. 자, 그거 왜 그런지 좀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2번부터 갑니다. 자, P, B바 A라는 것과 그 다음에 P, A바 B라는 것이 서로 다르죠.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데 5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식으로 증명을 하면 P, B바 A라는 것은 얘를 쓰면 P, A분의 A 교집합 B인데, 그죠? 근데 얘를 써보면 얘는 P, B분의 P, A 교집 A바 B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분모가 다르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됐습니까? 아, 바가 아니라 교집합. 네.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다르니까 당연히 왼쪽이랑 오른쪽은 다르다. 즉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거. 오케이. 이거 수능에는 안 나와요.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 그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다음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판단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거기 나올 수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 관련해서 성질을.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동그라미 3번 보면, 자, 동그라미 3번은요 PA라는 것과 그 다음에 PA 바 B는 당연히 다르죠. 얘는 당연히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뭐냐, 얘는 분모에 깔리는 전체 사건이 뭐가 되냐면 얘는 전체가 표본 공간 S에 해당이 되는 애가 돼요. 그죠? A라는 확률은, 그냥 단순히 A라는 확률은 전체 사건 분의 특정 사건, A라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가 S가 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S가 아니라 얘는 뭐가 되냐면 전체가 일단 B 사건이 되죠. 요게 B 사건이 되죠. 그죠? 그리고 교집 위에 분자도 다르죠. 얘는 분자가 뭐예요? A 교집합 B가 될 거고, 얘는 그냥 A일 거고. 됐나요? 그래서 서로 달라요. 두 개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뒤쪽에서 배울 건데,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라면, 요런 말이 나오거든? 뒤쪽에서. 이제 다음 챕터에서 할 건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관계가 독립이라면 그때는 등호가 성립한다 정도는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만 만약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면 그때는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거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동그라미 4번. 자, 동그라미 4번은 이제 그림도 나와 있는데 잘 봐. A라는 사건이 0보다 크고 B라는 사건이 0보다 클 때, 즉 확률이 0이 아닐 때,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면, 자, 배반 동그라미 치시고, 자, 배반 사건은 뭐라고 그랬냐면, 배반 사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이 없다죠. 공집합이다. 그랬을 때 PA바 B는 PB바 A랑 같으면서 뭘로 같냐면 당연히 0으로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조건부 확률에서 분자에 해당되는 A 교집합 B라는 확률이 얼마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죠. 즉 분자가 0이기 때문에 모든 확률은 전부 다 0이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4번은. 자, 네? PA가 0이, 아, 그쵸. 그러니까 전제에 깔아놨잖아요. PA가 0보다 크다고. 그러면 그냥 PA나 PB가 PA가 0이면 분모가 0이 돼서 안 되죠.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란 게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뭐였어? A가 일어났다고 가정되었을 때잖아. 근데 PA가 0이라는 건 A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되죠. 정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조건부 확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5번 보시면 PA가 0보다 크고 PB가 0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0이 아닐 때 밑줄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돼 있죠.
여사건이죠? 조건 방뇨에서의 여사건. 요렇게 써지는 거. A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럼 걔는 뭐랑 똑같냐? 얘는 마찬가지로 여사건 우리 계산하듯이 이거랑 같다?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우리가 P, B의 여집합을 계산할 때 전체에서 P, B를 빼주는 것처럼 조건부 확률도 마찬가지로 B의 여집합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그냥 B가 일어났을 때 확률을 빼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사건처럼. 오케이. 근데 그거를 수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면 하나 적어놔. 자, 이렇게 되거든. 왜 이게 성립하냐면 얘를 쓰면 P 여집합 바 A라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P A분의 P B의 여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B의 여집합은 계산을 해보면 자, P A분의 이 자리가 P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P A에서 교집합을 빼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B의 교집합이에요. 네. A랑 교집합 아니에요? 잠깐만. 위를 잘못 썼네요. 쏘리. 위가 이게 아니죠? 위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면 우리 고1 때 배웠던 건데 가운데 교집합이고 여집합이면 이런 거를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차집합이라고 하거든. 차집합?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 옆에 벤 다이어그램 있지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 차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라서 A라는 사건에서 A라는 사건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요 교집합만 빼주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됐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분배가 돼요. 분수를. 그러면 PA분의 PA가 되니까 분자분모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써지는 게 뭐가 써지냐면 PA분의 PA 교집합 B가 나오는데 얘가 계산한 것이 1-P B바 A와 같죠. 조건 확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 이게 수식으로 증명한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하나 6번 내용을 보면 6번 내용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A 여집합 분의 비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써지겠죠? 앞에 게? 그러니까 식으로 써보면 6번은 걔가 왜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 되냐면 P, B, 바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확률 계산하면 P, A 여집합분의 여기가 P,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야. 조건부 확률을 쓰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 P, B의 여집합 바 A의 여집합이 똑같이 쓰면 얘가 P, B의 여집합 분의 P,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죠. 순서만 바뀌어도 됩니까? 됐습니까? 왜? 두 번째 거. 네. A 여집합이고. 어이씨 헷갈려. 문자가 많아서. 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더하는 거죠. 네. 더하는 거죠. 이게 무슨 집합이라고 했어요? 차집합. 그럼 그림 봐봐. 차집합 거기 체크돼 있죠? 오른쪽에. 오른쪽 그림에 벤 다이어그램에 보이시나요? 예? 얘 있죠, 얘. 얘도 체크돼 있죠. 걔는 뭐예요? 합집합의 바깥쪽 테두리죠. 바깥쪽 테두리. 그지? 그럼 바깥쪽 테두리니까 잘 봐.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누가 된다는 거야? A의 여집합이죠. A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게 이거 더했을 때는 요렇게 분자끼리 더한 게 결국 뭐랑 똑같아지냐면 A의 여집합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분자 분모가 동일해지니까 결국 두 개 더한 값이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됐습니까? 그림 갖다가 확인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그냥 기본적인 확률의 연산 문제가 좀 나와 있는데 그거 세 문제 좀 풀어 볼게요. 세 문제 풀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얘는 이제 수능에도 잘 나오는 수능에서는 이제 3점짜리 정도로 나오는 문제고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 연산 문제라. 자 볼게. 1번 예제 3번부터. 자 예제 3번 문제 보시면 갑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B라는 확률이 4분의 1이고 합집합이 8분의 5예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써보면 P A 여집합 바 B의 여집합은 조건부 확률 정의로 쓰면 P B의 여집합 분의 P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면 요게 이제 지금 요 안에 있는 게 교집합, 여집합 그 다음에 가운데가 교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만 따로 빼서 써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의 여집합이다 보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1-PB죠? 자, 근데 문제에서 PB를 4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4분의 1 써주고 그 다음에 합집합 얼마라고 줬냐면 8분의 5라고 줬으니까 1-8분의 5다 이렇게 써주시면 자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확률 연산 문제 기본적인 거. 자 4번 가볼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똑같습니다. 얘도 비슷한 문제인데 교집합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자 그러면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것 중에 조건부 확률을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분모 자리에 PA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분자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B 여집합 교집합 A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근데 교집합 기호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가능하죠. 그죠? 그럼 교환 법칙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돼서 얘가 A에서 B를 뺀 것과 같다. 즉 차집합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차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면 지금 교집합을 구해야 되니까 자 분모 자리에 PA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쓰냐면 PA 마이너스 PA 교집합 B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A의 여집합의 확률이 나와 있어요. 6건의 확률이. 그럼 A 6건의 확률이 얼마냐면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럼 걔가 4분의 1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요? 각각? 4분의 3을 대입하면 되죠. 1-4분의 1. 그지? 그럼 여기다 4분의 3, 4분의 3 대입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4분의 3, 여기다 4분의 3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P, A 교집합 B라는 것은 계산한 결과가 8분의 3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네, 정리하시고 자 마지막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똑같이 PA라는 것과 PB 여집합이라는 게 나와 있고 교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자 문제에서 A 여집합, B 여집합 조건부 확률 쓴 거 계산해봐라 라고 나와 있거든. 자 그럼 요식 정리해보면 자 A 여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럼 얘는 분모 자리에 뭐가 써지냐면 P, B의 여집합이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똑같이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얘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과 같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자, 여기가 지금 PB의 여집합이니까, 네. PB의 여집합이니까 10분의 3 그대로 대입하면 되네요. 네. 10분의 3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뭘 구해줘야 돼요? 뭘 구해줘야 돼요? 합집합을 구해야 돼요. 합집합의 여사건이니까 합집합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되죠. 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지금 5분의 2, 그 다음에 계산해보면 여기 따로 빼서 계산할게요. 합집합은 A의 확률 5분의 2, 그 다음에 B의 확률 10분의 7, 6건이니까 10분의 7, 거기에서 마이너스 뭘 빼주냐면 5분의 1을 빼주면 되죠. 교집합을. 됐습니까? 여기 교집합 빼주시면은 요거 계산하면 10분의 4에서 빼니까 10분의 4랑 10분의 7이니까 10분의 11이죠. 네. 그죠? 그럼 10분의 11에서 뭘 빼요? 10분의 2를 빼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0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분자 자리에 써지는 건 뭐가 될 거냐면 10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분의 1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게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건부 확률 마무리하고 곱셈 정리를 정리할 건데, 곱셈 정리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곱셈 정리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그 부분 좀 이어서 하고, 앞에 드렸던 그 수학적 확률 문제 숙제로 잘 해오십시오.